양평 땅이 여기서 얼마나 되나 고속도로 그 다음 저기가 거긴가 에르메스 일렉이 바람에 날리니 강상에도 지금쯤 고속도로 좁아가 좁아버려 고개 넘어 또 고개 아득한 양평 저녁 나가 잔치 벌이는 저기가 거긴가 날 저무는 농길로 탬버리 둥글면서 유해관들도 지금쯤 땅 사러 오겠네 유해관들도 지금쯤 땅 사러 오겠네 오메 네, 고속도로 휘어가는 양평 장보다 일용이 통문이 모두 나와 반겨주겠지 휘어라 고속도로 설레는 가슴 안고 눈 감아도 떠오르는 그리운 양평 장모땅 고속도로 휘어가는 양평 장모땅 다정히 손잡고 고속도로 휘어서 갈 때 흰 머리 날리면서 구속된 장모님을 얼싸안고 바라보았네 뽀록난 양평 장모땅 뽀록난 양평 장모땅 뿜뿜 좋네요. 네. 뽀록난 양평 장모땅 뿜뿜. 뽀록난 양평 장모땅 뿜뿜 여름 감기처럼 살아주세요. 예. 최개발아의 노래 드디어 6회 맞이했습니다. 와. 네, 지난 방송 열심히 보셨습니까? 저 이제 각 사계대연합 체육대회 컨셉이기 때문에 제가 다 찾아가 봤습니다. 조금 이제 시청자가 줄었습니다만 의견들은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공감 능력이 굉장히 뛰어났고 그래서 이제 여러 의견들 중에 전국 노래자랑을 따라 부르고 싶은데 한번 봐서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우리 방송 리드 멘트나 이런 거 나갈 때 미리 방송을 좀 지난 노래를 좀 들려달라 따라하겠다 얘기를 하셔가지고 이번 방송에 제가 앞에 붙여봤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서 잘 감상하셨기를 바라고요. 오늘 또 새로운 노래가 준비되어 있고 또 원래 멤버 두 사람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왼쪽부터 소개해 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시사의 품격입니다. 조회수가 자꾸 떨어져가지고 지금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요. 생방송으로 가자는 의견이 지금 상당히 중론입니다. 그래서 생방송으로 여러분을 다시 또 잘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네, 저 큰 잼버리 행사도 저렇게 우왕좌왕인데 우린 사실 지금까지 5회까지 아주 단정한 방송이었지 않습니까? 그럼요. 이렇게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안도 있다. 그리고 또 별 안이 네, 없는 안녕하세요. 민주당 JIP 박진영입니다. 대구 삼총사에서 테너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테너 아니야? 아니, 댄서. 댄스 잘 안 되는데. 테너, 댄스는 잘 안 돼. 바리톤. 바리톤.
소프라노. 소프라노는 지금 거기 아니구나. 소프라노를 해야지 뜬다니까. 이거 그렇지. 픽사리를 잘 내야 돼. 아니 그거 베이스 아니야? 웃겼어요. 아, 옥타브를 높이라고 하니까 턱을 높이는구나. 그런 댓글이 있었어. 댓글이 있었어, 맞아. 그게 되는 줄 알고 음치들은 보통 그렇답니다. 그래서 5회까지 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이제 제품의 또 퀄리티나 품질은 점점 나아지고 있어요. 객관적으로. 근데 이제 조회수는 좀 의외로 떨어지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어떤 긴급 대책을 저희들끼리 또 마련해 보기로 하고요. 네. 오늘 또 여러 가지 준비를 했는데 오늘은 사실은 뭐 이게 나라냐, 무정부주의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잼버리를 위시해서. 무정부주의하고 무정부라고 이야기하면 다른 거예요. 완전히 함부로 막 다른 쓰지 거죠. 마세요. 완전 다른 거죠. 그리고 그거는. 무정부주의라는 표현도 사실은 아니죠. 일본에서 오역한 거고 잘못 그렇죠. 쓰는 무정부주의가 아니고 무정부죠. 이거는 무정부고. 싸워. 무정부주의라고는 싸워. 아나키즘은 아나르키즘이라고 상당히 아나키즘. 굉장히 정치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대구 이제 하기락 교수부터 해서 쭉. 내가 그때 그 어른 따라다녔잖아. 맞아, 따라다녔어. 염소 키우면서 따라다녔잖아. 맞아. 기억나죠? 맞아. 그죠? 옛날에 제대하자마자 군대에서. 한국의 아나키스트의 대부죠. 그렇죠. 아나키스트의 대부지. 그래서 우리가 체게바라의 노래 여러분들이 보시겠습니다만. 체게바라도 아나키스트에 가깝지. 그렇지. 자유주의에다가 좀. 네, 자유주의자지. 워낙 이제 무정부적 사고 강하니까 그 고위관직을 다 버리고 또 오토바이 타고 국가사회주의로 돌아다니고. 가고 있던 그 카스트로의 일종의 반발이죠. 그래서 피델 이제 카스트로? 영원한 혁명을 위해서 볼리비아 내전까지 갔잖아요. 물론 오토바이는 이제 그 전에 탄 거고 타고 오토바이에서 각성해가지고 이 자유를 꿈꾸면서 세계인이 평등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사회에 질병을 출현하는 내가 의사로서 해서 혁명에 뛰어들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영화가 바로 모터사이클 다이어리라는 영화가 있고 이렇게 출발하죠. 그렇게 그 됩니다. 우리나라 아나키즘의 대부이신 하기락 선생님이 하기락 선생님. 한국말로는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자주인. 자주인. 그거 좋네. 그렇게 이야기를. 우리 단재 신재호 선생 그런 분들도 아나키스트. 그다음에 그렇죠, 뭐 그렇죠. 약상 김원봉. 김원봉 그렇지. 뭐 수많은 사람들이 그때 일제강점기 때 독립했던 운동했던 분들 중에 아나키스트들이 굉장히 많아요. 상당히 많죠. 그 아나키스트 유명한 아나키스트 있잖아. 장동건. 영화도 있잖아요. 영화 아나키스트. 장동건하고 그 또 누구나 삼인조 정준호 뭐 나오고 폼 나잖아. 그렇죠. 예. 폼 나는. 약간 이제 겉으로 보면 영웅본색 같은데 보면 아니니까 이게 위대한 혁명을 꿈꾸는. 그래서 사실 그런 면에서 김원봉 선생부터 다 마찬가지로 하면 이 남북의 어떤 교조주의적이고 구조주의적인 냉전을 이용한 철권 통치를 시도했던 이승만, 김일성 이런 세력들에서 사실 밀려나게 되죠. 와, 형님 많이 하네. 구조주의 비판도 할 줄 알고. 그 정도는 알지. 그나마 이제 그 중간쯤 같은 분이 이제 그분도 대구 쪽인데 여운영 선생 같은 건중 같은 거 의미 있었잖아. 거기는 뭐 시스템도 돼 있었고. 지금으로 보자면은 약간 사민주의 유럽식 사회민주주의 그렇지 사민주의쯤이 되지. 여운영 선생. 아니 근데 여운영 선생 중심의 나라가 됐더라도 우리 유럽 복지국가는 갔어 내가 볼 때 지금 이 정도 되면. 근데 우리나라 헌법 자체가요. 유럽식 사민주의에 거의 가까워요. 그렇지. 외국의 헌법에 독일식하고. 민주공화국이라고 된 나라가 거의 없어요. 대부분의 헌법은 공화국만 들어있어요. 민주주의 잘 안 들어가요. 그렇구나. 민주주의 잘 안 들어가고 그다음에 헌법에 경제민주화라는 단어 들어간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맞네.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헌법 초안을 쓴 사람이 이제 유진호 박사라는 유진호지, 사람인데 네. 이분이 친일파예요. 맞아, 근데 맞아. 친일파하기 전에 좌익이었어. 맞아. 근데 이승만한테 스카우트 돼가지고 헌법을 만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원래 사상이 녹아 들어가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맞아. 뭐 박정희도 맞죠. 박정희 사실 대세론자, 출세론자죠. 그때 남노당이 다수니까 그걸로 간 거고, 야 이쪽에 줄 서면 좀 잘 될 것 같네. 이런 식으로 했던 사람 같고, 그래서 이제 온 건데 사실 이 방송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경상도 네이티브 스피커입니다만 좀 말도 빠르고 하다 보니까 편집할 때 스피디하게 들으시라고 1.1배로 했더니 빨라서 못 듣겠다. 못 듣겠다. 맞아. 0.9배로. 0.9배로? 아니면 1.0배로. 늦춰서 하죠. 왜냐면 이동영 작가도 그렇거든요. 거기 만약 1.1배로 하면 못 알아요. 리스닝이 안 되는데 맞아, 우리끼리 나대. 말이 빠르지. 그러니까 그래도 그냥 우리가 동영이보다는 인상도 순하고 훨씬 그렇죠. 온순한 사람들이지. 네, 그렇죠. 자, 이동영 TV보다 나은 방송. 온순하고 또 뭐 여러분들이 잘 뭐 내부 조사 이동영이 뭘 알아? 조사를 해보면 아시겠지만 사실 그 우리는 식자층이고 뭐 이동영 어디 소스 받아가 빨대 꽂고 대충 하면서 촉이다 옮기는 겁니다. 참 형님 촉은 무슨 금요일 날 그 이동영 작가가 회식을 하는데 맛있는 거 사준대. 형 모시고 오래. 왜 오라 그럽니까? 직접 얘기 안 하고? 그래도 뭐 우리 아저씨 나는 왜 오라 안 해?
그 출연 안 하잖아. 나하고 안 친하고. 나도 출연 안 하는데 뭐. 에이, 그래도 식구지. 이동형하고 안 친하고. 뭘 식구야 아무것도 안 하는데 내가. 형님이 늘 등장해요. 등장만 해. 늘 우리 프로에 안 들어. 형님이 등장해. 나도 데려가. 와 진짜. 아니 이거 뭐 그림자 정부야? 왜 나는 맨날 등장하냐고. 10원 한 푼 안 주면서. 아 진짜. 원래 너무하네. 그 배우들도 그 왜 회상하는 장면 있잖아. 그러면 50% 시청료를 지급한대요. 아니 시청료가 아니라 출연료를 50%. 아 이제 그거는 이제 계약에 따라 달라. 계약을 할 때 몇 회 회당 얼마 몇 회 출연하고 회상 시는 뭐 이 여기에 그러니까 회상 같은 경우나 다른 부가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뭐 예를 들어 제작사에서 알아서 한다 이런 식으로도 돼 있거든. 아, 안 주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도 있어. 내가 몇 번 적게 나오잖아. 몇 번 출연 안 했어. 근데 회상에 몇 번 계속 나와야 돼. 그러면 50% 지급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 그러면 주고 시체로 나오면 몇 퍼센트? 퍼센트 줘요? 시체로 나와도 시체로 나와도 출연료 출연료. 나와요. 그러니까 시체를 회상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75%? 아니 그래 그거 50%줄 거냐 말 거냐. 아니 지금 사실 이동형 TV 여러분들 많이 보시지만 거기 남태우가 그 좀비 내지는 산송장으로 자주 등장합니다. 나는 솔직히 안 들어요. 남들이 자꾸 얘기를 해요. 형님 저번 주에는 무슨 형님 무슨 뭐 평소 취미생활 나왔습니다. 뭐 오만 걸 다 해. 심지어 얼마 전 같은 경우에 장례식장에서 결혼했냐 나는 관 짜버렸다고 아주. 아니 최소한 그래, 남태우 돈을 안 이름이 줘. 나오면 회당 10,000원씩은 줘야지. 그러니까. 내가 줄게. 아, 진짜. 아 지난 방송이니까 우리 말씀드립니다만. 자 방송 언제? 아, 합니까? 우리 체게바라의 노래 큰일입니다. 슈퍼챗이 된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슈퍼마켓에 들르는 심정으로 좀 오면 될 텐데 내가 토요일 날 싸줄게. 돈이 또 남태우 들어오는 TV를 좀 쏴주세요. 좀. 그리고 또 우리 박진영 우리 평론가 같은 경우는 네. 그 헛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요. 제가 조회수 500 안 되면 방송 폐지한다 그랬거든. 폐지 위기입니다 지금. 200, 큰일 300이에요. 이러다 폐지되면 누가 책임지냐고. 나도 지금 아무 덕도 못 보고 있는데 큰일입니다. 그래서 빠른 여러분들의 어떤 지지와 응원이 없다면 조속한 폐지도 앞둘 수 있다.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성질 내고 꾸짖는 방송이네. 근데 이거. 우리가 이렇게 정신없어 보이지만 정말 우리 특히 박선영 교수의 이 평론은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내용들이거든요. 그 제가 하라고 한 말이잖아요. 우리가 대충 하는 것 같지만 정말 영양가 있는 방송이에요. 적응하시면 예, 금방 적응되시거든요.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예. 자 오늘도 어김없이 5가지 코너로 준비됐고요. 식품의 골든 펍스 퍼블릭적으로 올해 한 주간에 무언가를 넣어야 된다. 그래서 깨어있는 시민이 되자. 한 주간 한 뉴스 그리고 식품 노래자랑. 오늘 준비된 곡은 뭔가요? 오늘은 외국곡을 하려고 합니다. Blowing in the Wind. Blowing in the Wind. 바람만이 아는 대답이라고 이렇게 개사돼서 우리나라에서도 불렸잖아요. 밥 딜런 노래. 예, 밥 딜런. 음유시인. 예, 음유시인. 밥 딜런. 예, 음유 아니고 음유. 음료. 음유시. 밥 달라면 비슷하잖아요. 밥 딜런하고. 또 누구죠? 아까 밥 딜런 말고 누구죠? 밥 딜런. 하고 형제간 같은 그. 우리 저기 존 레논하고 굉장히 존 레논. 가까웠고. 존 레논하고? 예, 우리가 알기로는 이제 존 레논이 바뀐 게 언어 욕구 때문에 바뀌었다라고만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 전에 이제 밥 딜런을 만나면서 정신적. 아이돌에서 철학이 있는 락커로 이제 바뀐 거죠. 맞아. 그 사실들을 잘 모르더라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슈퍼주니어 하다가 슈퍼주니어에서 양현된 건가? 양현이나 정태춘이나 뭐. 정태춘 된 정태춘 거야. 된 거야. 정태춘 된 거지. 정태춘 된 거지. 정태춘 된 거야.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블로잉 인 더 윈드. 그다음에 박진영 진영 논리. 참 진짜 썼었는데요. 이번 주부터는 바꿔서 수평 논리로 갑니다. 수평 논리 뭐냐? 박진영의 수준이 다른 평론. 그거 좋네. 이동영이 뭘 알아? 이 얘기했잖아. 이 사람이. 이 본인이 한 게. 나는 이제 뭐 더 이상 탄압받을 거 없어. 관계도 없어. 어차피 주는다. 그게 제 유행어예요. 그래? 그 제가 유행 제가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 앞에 이동영이 자주 하던 거야. 이동영이 박시영 누가 나오면 박시영이 뭐라? 박시영이 뭘 알아? 맨날 이랬다고. 그게 이제 저 동영이 용민이 이래 셋이 하는 또 번갈아가면서 아, 하는 진짜. 유행인데 서로가 서로를 겨냥하면서 이놈이 뭘 알아? 이게- 용민이가 뭘 알아? 이러면서 하는 거 저희끼리 하는 유행어예요. 이게 족보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뭐 예전에 악플만 할 때 여기 뱉다고 들어오나? 이거 내가 한 거거든. 이 이동영이가 지가 했다고 또. 이게 렛대를 그렇구나. 그렇게 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평론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수준이 다른 수준이 평론. 다른 평론. 물론 좋다. 수준이 더 낮을 수도 있습니다. 더 높은 거는 본인 저기요. 그거 알 수 없잖아. 알 수 없고. 그렇지. 그다음에 전국 노래 자랑. 계속 이 땅땅 시리즈 갔었죠. 그래서 저저번 주에 양평땅. 그다음 저번 주에 장모땅. 뽀롱난 양평 창모땅. 창모땅 저작권 걸렸습니다. 네, 저작권 걸려요. 고향역 멜로디인 것으로 확인된다. 40곡
40초 와. 걸리더라.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노래를 잘한 거야. 그렇기 잘하는 때문에 거구나. 그 고향역으로 풀이 안 걸리고. 이게 확인이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는 게 우리 남배우께서 뭐 불러야 돼? 메조 소프라노라든가 소프라노에서 옥탑을 올려가지고 염소 소리가. 그 저기 저작권을 도망갈 수 있도록 그렇죠. 하려니까. 무슨 노래인지 알 수 없게 AI가. 맞아요. 네. 제가 AI 판독을 통과할 수 있는 네. 그런 네. 훌륭한 음질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잘 부를 수 없잖아요. 어차피 안 돼. 그러니까 재밌게 못 부르는 게 훨씬 더 끌 수 있어요. 그렇지. 맞는 말이에요. 절대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땅땅 시리즈, 땅땅 치킨의 고향 대구 출신들이 땅땅 시리즈 갔는데요. 이번 주는 주제가 고속도로가 아니고 잼볼입니다. 잼볼이. 그래서 전국 노래자랑은 잼볼이야. 이거 헷갈리겠지? 요번에 잼볼이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남배우의 명작 한마디. 아까 이제 수평 논리의 주제도 그겁니다. 국가, 그건 뭐 하는 놈이야? 이게 국가의 역할은 무엇인가? 이 재난부터 해서 그런 얘기를 할 것이고요. 그래서 잼버리까지 할 거고, 남배우 명작 한마디에서 DP2. DP2의 핵심 이번에 내용이 뭐냐? 국가는 아무 책임이 없는 거요.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 국가, 정부 앞에 이제 우리 아나키즘부터 나왔습니다만은 행정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심층적으로 다 다뤄보는 5가지 코너로 가겠습니다. 첫 번째, 식품의 골든법스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빠밤. 네. 뭐 이번 주는 뭐 뭐니 해도 잼버리 소식이 거의 뭐 줄을 이뤘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 보면 잼버리 준비 기간 동안 예산 사용처 이제 정부 출처인데요. 조직이 운영에 740억 원 정도 들었고 총 1,100억 원 정도 됐대요. 740억 정도 들었고 기반 시설 조성하는데 235억 원, 그리고 야영장 조성하는데 129억 원. 거의 절반 이상이 한 60-70% 가까이가 조직이 운영비에 쓰였다. 그러면 우리 박재현 교수님이 이걸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아실 수 있잖아요. 운영비에 이렇게 많이 쓰이는, 절반 이상이 쓰이는 이런 경우가 과거에도 그랬습니까? 이게 네. 한국 관료주의의 병폐인데요. 보통 어떤 일이 있냐면요. 중앙정부는 집행을 잘 안 합니다. 우리 뭐 예산이 편성됐다 그러잖아요. 무슨 뭐 민생 예산이 편성됐다. 그러면 그 민생 예산이 중앙정부가 집행하는 게 아니고 지자체로 내려가거나 아니면 공공기관, 공기업으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집행이 됩니다. 근데 그 내려가는 그 과정에 통로 조직이라는 걸 만듭니다. 자, 표현하자면은 정식 용어는 통로 조직 또는 추진 체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거 만들면서 또 뭐냐면 또 외곽에 자문위원회를 만듭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업체들이 들어옵니다. 그렇게 하면서 뽀찌 떼듯이 20%씩 25%씩 떼버립니다. 행사하면서. 그렇게 뽀찌? 하면서 지자체 현장에 갔을 전문용어네. 때는 한 35에서 한 40% 정도 예산만 집행이 되고 집행이 된다. 나머지는 교수들한테 자문료 주고요. 그다음에 이게 하도급 내려가듯이 정부도 내려가는 통로에서 돈이 없어져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대기업에서 이제 노동자 한 달 급여가 뭐 500, 600 정도씩 책정이 된대요. 그러면 그렇죠. 한 절반을 떼는 거예요. 그렇지. 1차 하청에서. 그리고 2차 하청에서 절반을 떼고 결국은 노동자한테 한 뭐 200만 원 남짓? 그렇죠. 예, 18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지급이 됐다는 거죠. 예전에 그 구의역에 우리 20살 청년 노동자가 예. 사망했던 그렇지. 그 급여가 180여만 원 정도 네. 됐다는 그 겁니까? 하청업체 후려치기를 제일 심하게 하는 곳은 H 기업입니다. H기업? 우리는 이제 삼성을 악덕 재벌의 대명사로 이야기하는데 삼성은 굉장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후한 편이다? 후한 편이고 다르죠.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이제 그 폭스바겐하고 벤츠 공장을 제가 몇 년 전에 견학을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네. 스투트가르트에 있는 벤츠 공장 같은 경우에는 1차 벤츠 본사보다 2차 밴드 회사가 월급이 더 받아요. 오. 자녀 특허나니까? 아니. 아니. 그게 왜냐면 라인 독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뭘 하나 베어링을 만든다고 칩시다. 그럼 이 회사만 베어링을 만들도록 독점할 지위를 주는 거예요. 그럼 이 회사는 베어링을 만들어서 벤츠에도 납품하고 복스바겐에도 납품하고 뭐 다양한 회사에 납품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그냥 말 그대로 전문적 독점까지.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역으로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뭐 가격 후려치기 하고 뭐 회사가 있으면은 이 베어링 회사가 현대자동차 외에는 못 넣도록 해버린 거야. 그렇죠. 독점을 시켜버려. 독점을 시켜버린 거야. 그럼 뭐냐? 처음에는 좋다고 한다고 우리가 현대에 이제 독점적으로 계약하니까. 근데 라인을 현대 라인만 깔아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현대 라인을 깔아버리면은 만들어서 이제 다른 데는 납품을 못 하는 거야. 그때부터 이제 후려치기가 들어가는 거야. 가격 후려치기. 그래서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 같은 경우에는 1차 밴드로 내려가면 임금이 60%로 뚝 떨어져 버려요. 그렇지. 그러면 그 밑에 2차, 3차까지 가면은
상상을 초월하죠. 그냥 회사 운영하기 위해서 울며 겨자 먹이식으로 억지로 제조업을 유지. 유지하고 다만 이제 공장 운영하는 사람들이 부동산 자산 깔고 앉아 있기 때문에 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 상당히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도 이제 거대 조직으로 되니까 방송국 얘기하는데 방송국 놈들이 이러잖아. 예전에는 방송국에서 물건 하나 주면 독점적으로 하면 나 KBS 계약했어. 폼 났단 말이야. 그럼 계속 굶겨요. 후려치고 광고 딴 데 따오고 자기들은 돈 별로 안 내. 그래서 온갖 갑질한다. 근데 지금 프로덕션의 시대로 바뀌었단 말이야. 원래 개념으로. 그렇죠. 편성과 송출만 방송해. 그러니까 KBS가 계약이 안 돼. 아니 뭐 그래도 눈 안 되고 이러면 내가 제작사야. 남태우 프로덕션이야. 난 들어서 내 프로 갈게. 내 프로가 딱 하는 거야. 내 프로 안 돼? 왓챠 갈게. 내 프로 독점 얼마 줄래? 얼마? 독점 안 돼. 그러면 내 프로 그렇죠, 주고 그렇죠. 왓챠도 주고 웨이브도 주고 그리고 본방은 SBS 살게. 이렇게 하면 이제 얘가 힘이 세니까 네 군데 다 받으니까. 그 이렇게 바뀌는 우리나라가 사실은 문재인 정부 때 뭐 우리 비판도 하기도 하지만 정말 잘한 게 많아요. 뭔가 하면은 소부장 독립을 상당히 많이 이루었고 그건 그다음에 잘했지. 유니콘 기업이 엄청나게 많이 생겼습니다. 유니콘 기업이 매출 1조에서 3조 사이에 그렇죠. 대기업 직전의 회사들을 이제 그렇지. 유니콘 기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대구에서 국회의원 했던 분이에요. 홍일학이라는 의학이요. 자바조 천하 의학이요. 형님인데 봉화. 그 형님이 중견기업법이라는 것을 최초로 만들었어요. 입법을 해가지고 만들면서 그전에는 우리나라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있었단 말이야. 근데 유니콘 기업이라는 것을 우리말로 중견기업이라는 형태로 만들어가서 거기에 대해서 기술적 지원이라든가 운영비 지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늘렸어요. 그게 문재인 정부 때 이루어져가지고 우리나라의 매출 1조에서 3조 하는 중견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우리 고향 영천에도 있어요. 매출 1조가 넘는 회사가 있어요. 그래요? 아, 네, 영천에 있습니다. 있다. 대단하다. 영천에 예. 잠깐만. 대구에도 옛날에 그 아시는 1조 넘는 회사 하나밖에 없었거든. 한국 델파이. 델파이밖에 없었지. 없었는데 요즘은 대구에도 1조 넘는 회사가 상당히 많아졌어요. 그렇죠. 유니콘 그 말하고 막 썩인 거잖아. 그러면 그렇죠. 대구의 가불은 1조가 넘지 않습니까? 가불은 오히려 퇴행해가지고. 퇴행했죠. 아, 그래요?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 한국 경제가 자본주의의 그 가장 큰 병폐 문제점 중에 한 가지가 중소기업이 약해서 대만식으로 튼튼하지 못하다는 얘기 많이 했었잖아. 그걸 이제 넘었었어요. 그렇지, 그걸 문재인 해버린 정부 때 거잖아. 넘었었어요. 그러니까 그건 정말 잘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삼성 무너지면 한국이 무너진다. 영 틀린 말은 아니야. 그러나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박근혜 정부도 못한 거는 별로 없어요. 우리 이제 박근혜 정부의 창조 경제를 참조 경제 그러면서 비판을 많이 했잖아요. 참조 박근혜도 경제. 무슨 뜻인지 모른다 이 이야기인데 그게 초이노믹스인데 그것도 이제 잘한 지점은 있어요. 이게 잘한 좀 지점이 있죠. 국가주의적 발상이긴 한데 굉장히 독재자의 발상이긴 합니다만 독재적이지. 대기업 보고 광역시도를 하나씩 맡아서 투자하라고 그냥 강제로 시켜버린 거야. 그게 그러니까. 각 지역별 창조경제센터를 하나씩 맡겼잖아요. 그렇지. 그게 이제 병폐는 많았는데 사실 이런 거죠. 그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좋은 시도예요. 노무현 정부에서 어떤 지방 분권화하고 지방을 살려야 된다 뭐 많은 그 정책을 펼쳤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박근혜 정부 권위주의 정부니까 그걸 자율적으로 못 하잖아. 그러니까 소위 말 아도 찍기 경제를 한 거지. 아도를 찍어갖고 너는 하나 하고 너 하고 이래가지고 해가지고 네, 너 임마 한국말 좀 쓰시면 안 돼요? 아니 아도, 지금 국시가 친일이야 이 사람아. 아도가 그 아도사키 아도 아니야? 그래 이거 던지는 거지. 국시가 친일인 정부에서 지금 당연히 일본말을 써야죠. 지금 창씨 개명 안 당한 것만 해도야. 근데 우리 박 교수님이 진짜 말씀 잘하셨는데 그 박근혜 정부 때 모든 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건 아닌 그리고 거죠. 특히 최경환이 있을 당시에 빚내서 집사라고 했는데 거기에 긍정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1%짜리 금리로 지금 집이 필요한 사람들 집 사라고 한 거예요. 그게 우리 시민들이 국민들이 상당히 열광을 했었고 그때 집 산 사람들 돈 벌었어요. 예. 지금은 이제 샀어야 병폐를 그때 샀어야 이어지고 되는데. 그때 지금 다시 샀어야 병폐로 이어지고 있죠. 예. 자, 아무튼 잼버리 조직이 운영비로 이렇게 과다하게 쓰였다에 대한 대답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 이거 열심히 왔다. 예, 박근혜 정부까지 왔는데 이런 병폐가 있다. 이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뭐 잼버리 얘긴데요. 자, GS건설에서 모 커뮤니티에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어제 늦은 밤 대통령실 전화 한 통, 점점. 잼버리들 지금 서울 갈 거니까 12일까지 연수원에서 재워라. 그리고 밥도 먹이고 애들 놀 프로그램도 짜라. 아, 맞다. 11일에는 케이팝 볼 거니까, 상암에 데려다 주고, 다시 데리고 온 다음에, 12일에 공항까지 데려다 줘라. 나중에 뭐, 알아서 정산할게. 하는데, 아마 정산 안 할 것 같아요. 나중에 뭐, 지원금에서 까고 뭐, 이런 식으로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일방적인 통보에 관련 부서는 급 프로그램 제작하고 잼버리 맞이하려고 텐트 등 준비하느라 정신없었어요. 아마 연수원을 보유한 대기업 지자체 교육기관들은 다 연락받았겠지요. 이런 글이 커뮤니티 하나 올라왔는데요. 이래도 되는 겁니까?
숙대밭이 된 거죠. 이게 이제 행정의 난맥상 이 정부가 무책임의 극한을 보여주고 있죠. 이거 몇 놈 잡아내면 될까 이 정도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 1,100억 정도 들었다고 하지만 사실 2,000억, 3,000억이 듭니다. 왜냐하면 버스 1,000대가 한꺼번에 이동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이제 조삼모사격인 거죠. 야, 떠 죽고 말이지. 목에 물려 죽고 화장실도 못 가고, 샤워실도 남녀 구분도 없고, 남자도 막 들어오고, 여자 샤워실에. 막 이런 식의 엉망진창 만들어 놓고, 극기훈련 시켜가지고, 난민촌 캠프 만들어 놓고, 막판에 케이팝으로 뒤집어가지고, 그것도 관료행정으로. 이 BTS 애들이 군대 한두 명 가 있다면 걔들도 부르고, 유진수 부르고, 지금 축구할 때야? 전북대 나가고, 축구 한도 뺏어버리고. 그리고 기업들한테도 뭐 좀 역할은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혜사고 하고 싶어 하겠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 뭘까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야, 법 좀 세금 좀 깎아줄게, 규제 좀 풀어줄게 이렇게 해서 뭉갤 거라고. 이미 또 법인세 깎았었잖아.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하면 결국은 2배가 드는데 미국, 일본에 했던 게 300억, 500억밖에 안 들었어요. 근데 우리 공식이 1,100억인데 인건비가 700억 들었다고 하는데 이거 부가비용까지 하면 2,000억이고 그다음에 국가적으로 개망신 나간까지 하면 국익 손실은 엄청나고 거기다가 이런 행정이나 이런 것들 그다음 공무원 동원부터 굉장히 권위주의적인 박정희 때 정도 수준의 행정입니다. 이 어떻게 아이돌 세계적인 청소년들 불러와가지고 아이돌로 뭉개기 해가지고 이 아이돌들 일정도 있는데 강제적으로 국가가 하나도 키워주지 않고 이제 와서 무슨 이게 뭐랄까 그 얘기 나왔더만요. 북한의 그 뭐죠? 모란봉악단이냐? 모란봉악단이냐 BTS가 이 얘기가 나올 정도가 됐단 말이에요. 이런 면에서 보면 행정의 난맥상을 총체적으로 정부가 무정부 상태가 되면 무엇이 펼쳐질 수 있는가에 대한 퍼포먼스를 세계 만방에 과시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국가의 폭력이죠. 우리 폭력이다. 어릴 때 폭력이죠. 교련 수업 기억하시죠? 그거보다 더하지. 그게 이제 전체주의 국가죠. 맞았죠. 전체주의 국가의 핵심은 개인의 자유보다는 국가를 위해서 개인은 희생되어도 좋다라는 그런 사고. 그 북한입니다. 이제 북한을 전체주의 국가라고 합니다. 그런 전형을 보여주는 건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BTS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공연을 해야지 국가가 동원한다. 이거 개인의 의지가 짓밟히는 겁니다. 이 전체주의 국가입니다. 그리고 똑같습니다. 전북 현대는 개별 자유인으로서 축구를 즐길 권리가 있습니다. 그럼요. 그 권리가 침해받는 겁니다. 전체주의적 사고에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체주의적 사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는 제대로 된 보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원래 이제 우리 보통 보수 이야기할 때 이런 표현입니다. 자유우파. 이 사람들은 자유우파 아닌 거예요. 보통 이제 보수라고 하면 이제 자유주의에 의해서 우파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극우 전체주의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유우파는 보통 우리 어떤 변희재. 그렇죠. 변희재인데 뭐 예를 들자면은 시장 경제를 가장 존중하는 것이 이제 자유우파입니다. 시장 경제를 그대로 존중하는 것. 그대로. 예를 들자면은 지금 우리 그 치안 문제 때문에 탱크를 배치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시장 논리에 시장이 죽는 거죠. 시장이 안 좋지 않겠습니까? 그죠? 당연하죠. 그러면 시장을 침해하는 겁니다. 이럴 때는 자유우파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국가주의자고 전체주의자고 그렇지. 파시스트인 겁니다. 그렇죠. 파시스트지. 아니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 그 모기 잡는다고 만약에 탱크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자리에 그런 사고를 그 묻지마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러면 최대한 시민들하고 비슷하게 해서 전문 요원들을 배치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거를 그 경찰 장갑차를 배치한다는 것은 그 공포를 조장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나라에는 실제로 자유우파가 없어요. 자유우파의 가장 오른쪽 끝에 두 종류가 있습니다. 영어로 리버테리안이라고 합니다. 자유지상주의자. 자유지상주의자, 리버테리안, 자유지상주의자. 이게 뭔가 하면 우리 어릴 때 배웠던 야경국가라고 들어봤죠. 국가는 보초만 쓰고 시장의 모든 기능을 맡기는 거야. 작은 정부를 하는. 이게 사실은 전통적인 그 자유우파입니다. 그렇지.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자유주의자 우파가 없고요. 우리나라에 있는 것은 뭐냐면 극우 전체주의자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우파라고 보수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사실은 우리가 국가보안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면은 깜빵에 가야 될 수준의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그렇지. 네.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기 때문에. 그렇죠. 억압 많이 했죠. 그러니까 이 이제 파행 무능 잼버리 경향신문 헤드라인인데요. K-팝 스타로 땜질하고 있다. 지금 BTS 얘기를 하셨는데 성일종 의원이죠. 성일종 의원이 페이스북에다가 그렇죠. 군대 가 있는 BTS를 불러가지고 이 어려운 상황에서 모두가 힘을 합쳐야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이제 BTS 팬들이 난리가 났어요. 예, 공식 성명도 내고 그래서 뉴진스라는 그룹이 있더라고요. 뉴진스, 저는 잘 네. 몰랐는데 네. 엄청 유명하더만. 엄청 유명해요. 그래서 유명해요. 뉴진스가
지금 무대에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BTS가 안 되니까. 저 성일종의 발언은 뉴진스가 과도하게 되죠. 적용하면은 네. 자유와 인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에 해당된다고. 잡아가야 돼. 국가보안법? 예, 예. 그렇구나. 잡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예전에 그 BTS 소속사가 세무조사 당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그러니까, 있었죠. 그러니까 전부 다 겁을 먹고 나와 그 출연해 하면은 뭐 안 할 수 없는 그런 이제 공포감이 그게,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50년 전으로 돌리는 겁니다. 일종의 채용사 역할이에요. 채용사 채용사. 역할. 박정희 때 임자, 저 신인이 저 이러면 그 다음날 붙잡혀 와 있잖아. 네. 그러다가 술 따라야 됐잖아. 그거 뭐가 다릅니까? 지금 국가적 전화니까 군대 가 있다는데 걔들 부르고 그 뉴진스인가 뭐 이거 불러오고 이런 거 아니에요. 이거 채용사하고 뭐가 다릅니까? 이게 북한에서 하는 짓이잖아요. 네. 북한에서 그거 하는 하지, 짓을 그거 한국에서 하면은 국가보안법으로 잡아가야지. 다스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죠. 이제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그 K-팝 공연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박보균 그 문체부 장관이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하겠다고 그렇지. 일방적으로 통보를 했어요. 그렇지. 그래서 이 전북 현대하고 지금 4강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북 현대하고 인천 유나이티드가 현장에 이제 갔단 말이에요. 원정 경기하러 갔는데 이제 대승적인 차원에서 뭐 이 국가적인 행사인데 대승적인 차원에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인천 유나이티드는. 그러니까 제가 네. 말씀드린 국가가 프로구단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이잖아요. 그렇죠. 상업적인 자유가 보장되는 곳이지 않습니까? 국가가 개입해서 상업적 자유를 억압했다. 이거는 자유주의 정신에 위배되는 거예요. 위배되죠. 거죠. 그러니까 사전 조율도 아니고 일방적인 통보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천 유나이티드는 그냥 돌아왔어요. 원정 갔다가. 그래서 지금 일정도 차질이 빚어졌는데 갑자기 서울 상암 월드컵 경기장으로 하기로 했고 지금 이제 무대를 하루 전부터 했답니다. 상암 월드컵 경기장. 그러니까. 근데 이 잔디를 2년 동안 10억 넘게 들여가지고 잔디를 관리해 왔다는 거예요. 쑥대밭 근데 된답니다. 그거를 그냥 깔아놓고 그냥 지금 잔디가 난리가 잔디 나게 박살 된 난답니다. 상황인 거죠. 거기 또 네. 10억 날라가고요. 지금 이게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월드컵 우리가 좋은 성과 냈죠. 전북 현대가 지금 한국 최고 명문 구단입니다. 네, 우승 제일 많이 잘하죠. 했죠. 우승 제일 네. 많이 했고 월드컵에도 6명 나갔어요. 그리고 우리가 월드컵에서 5골 넣은 것 중에 3골이 전북이야. 아, 조규성이가 조규성. 두 골 네. 넣었잖아. 네. 뒤에 백승호가 넣었다고. 네, 네, 네. 전북이 다 넣었어. 그런데 이 자긍심 어디로 가냐고. 그러니까 거기다가 잼버리 전북에서 전북 이름 또 세계적으로 개망신 당했잖아. 이런 피해를 입히고 축구까지 못하게 한다? 이거는 김정은이도 이런 발상을 쉽게 못해요. 눈치 봅니다. 번거는 안 줘도 눈치 봐요. 이게 좀 여론이 어떨까 하는데 이거는 뭐 앞뒤 개념이 없는 전형적인 파시스트예요. 검찰 파시스트 국가. 파시스트라고 봐야 되겠죠. 거기다가 더 웃기는 거 있잖아요. 뭐 이건 좀 다른 측면이지만 원세훈이 풀어주는 거. 지가 잡아간 원세훈이 윤석열과 한동훈이 잡아간 원세훈 2012년도에도 잡아갔고 두 번이나 잡아가고 자기들이 사면하고. 그 이거 웃기죠. 법치를 자기들이 짓밟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자기 부정 아닙니까? 네. 이것도 웃긴 거고. 그렇군요. 자, 그다음 소식. 그 매일경제 헤드라인인데요. 중국 수출이 15%가 급감했다. 급감했죠. 3년 5개월 만에 최악이다.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우리 대중무역 수출이 급감한 상황이에요. 30%까지 뭐 급감했을 상황도 있고 무역 그렇죠, 수지는 그렇죠. 당연히 지금 적자를 기록하고 지난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많은 이익을 내고 있는 국가가 바로 대중국 우리 교역인데 그렇지. 이거를 이 정부에서 왜 이렇게 등한시하고 심지어는 탈중국 선언을 하겠다는 쓸데없는 얘기까지 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수십조가 사라질 수도 있다. 근데 실제로 지금 윤석열 정부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기재부나 산업부 고위 관료들 지금도 연락을 하고 지내거든요. 네. 기재부나 산업부에서 중국 관련해서 무역 풀어야 된다고 굉장히 많은 요구를 한답니다. 근데 이 안보실의 안보 논리에 의해 가지고 완전히 이게 묵살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랍니다. 근데 중국과 안보 논리가 무슨 상관입니까? 중국을 싫어하잖아요. 아니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런 상황이랍니다. 그 고위 관료 공직자들도 뭐 여기에 대해서 뭐 혀를 차고 있습니다. 야, 뭐 이거 관료들이나 기업들도 굉장히 자기들이 생각하는 구조나 논리에서 너무나 벗어나 있기 때문에 자기들도 설명을 못 이게 합니다. 비상식적인 정권이에요. 그러니까. 그 뭐 이념, 노선 이런 걸 따지지 않고 사실은 미중 관계가 대탕트가 되면서 그 중간에서 우리가
지정학적으로 엄청난 이득을 보고 우리가 선진국까지 오는 도움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중국 떨어져 내버리면은 우리가 어디 가서 그런 시장을 구합니까? 우리가 이제 그 신남방 정책으로 해서 인도 시장의 성장 잘했죠.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가보니까 너무 수준이 떨어지는 거야. 맞아요. 중국하고 비교해서. 이 중국은 전체주의 국가고 독재 국가잖아요. 독재 국가가 임의적으로 주입해서 국민들에게 주입해서 만들어 놓은 문화 지식이라는 게 상당히 수준이 높아요. 생각보다. 우리도 사실 박정희 시대 때나 전두환 시대 때 그런 거 주입 받았잖아요. 주입 받았죠. 받았잖아요. 국민교육원장 국민교육원장 받았잖아요. 그게 68년 12월 5일. 근대 국가의 어쨌든 모습이거든. 근데 인도는 그게 덜 돼 있는 거야. 중국처럼. 그렇죠, 그렇죠. 그 이해가 노동력의 가요. 수준도 떨어지고. 사실 실제 인구는 인도가 더 많긴 인도가 더 많은데 예, 16억 기술과 시장의 정도 규모가 되는 그렇게 따라오질 못한답니다. 그렇죠. 이제 어쨌든 규모면으로 보면 앞으로 불과 1, 20년 뒤에 중국이 앞질 것이다. 중국, 미국, 그다음에 인도, 뭐 인도네시아 뭐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야. 독일 뭐. 인도가 그렇게 안 된대. 근데 인도네시아도 굉장히 높거든. 인구가 2억 정도 되니까. 2억 5천 정도 되죠. 그러니까 사실 신남방 정책은 굉장히 유효한 정책이야. 앞으로 우리가 남쪽으로 가야 돼. 오태우가 북방 정책 했듯이. 그래서 문을 열어서 사실 그 30년 동안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이쪽의 틈새 시장에서 우리가 이만큼 성장했잖아. 미국의 일방적 원조로 이까지 온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인도를 그렇게 자주 간 이유가 있고요. 이유가 있는 거지. 그리고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제가 늘 말씀드린 서훈 국정원장. 국정원장. 그다음에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지. 정용? 정의용. 정의용. 그다음에 안보실장. 그 김현종. 네. 이 세 사람의 삼두마차에 의해 가지고 외교 정책이 돌아갔어요. 자, 서훈은 자주파라고 합니다. 흔히 하는 말로 자주파고 국방 안보 쪽의 전문가입니다. 그다음에 정의용은 친미파 맞습니다. 네. 정의용은 친미파 중심의 외교관입니다. 외교는 또 그다음에 통상 전문가인 김현종. 이 세 사람이 중심이 돼서 외교 정책을 이끌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때 외교가 그렇게 잘 성과가 됐고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나름. 국제 외교계의 스타로 떴던 거예요. 그 외교계 스타는 맞지. 거기다 이제 문정인 교수 같은 사람이 한 번씩 또 비판도 하면서 이렇게 뭐 문재인 교수 좋아합니다만 크게 중요한 분은 아니셨어요. 센 발언 센 발언 해갖고 또 욕먹고. 조금 찌르시고 그러셨는데. 문재인 교수 재밌는 분인 게 문정인. 미국 정치학회 회장한 사람이에요. 한국인이. 특이하네. 근데 친미가 아니야 또. 친미 아니지. 독특해 그거는. 자주 노선이지. 네, 자주 노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외교적인 성과 많죠. 자, 10분의 골든법스 통해서 많이 정리해봤고, 이제 하나쯤 남았나요? 마지막으로 휘발유 가격이 갑자기 올랐습니다. 휘발유가? 오늘 제가 그 고속도로에서 주유를 휘었어, 그런 하고 왔는데요. 잉크도 휘발되고. 잉크도 휘발되고. 이런 잉크도 휘발로- 휘발되고 고속도로도 휘고 이런 휘발유 휘발 값도 도로를 올라가고. 이런 휘발 정권을 봤나? 이런 휘발. 7월 달에 평균 가격이 휘발유가 1,569.8원이고요. 경유가 1,380원이었습니다. 근데 경유가 1,512.5원 됐고요. 8월 달, 아이고. 8월 7일 기준. 그리고 휘발유가 1,687.9원입니다. 근데 오늘 제가 1,700원 넘게 아이고, 야. 넣고 나니까 제가 차가 작기 때문에 5만 원을 못 넣거든요. 5만 원이 넘어가는 거야. 깜짝 놀랐어요. 기름 못 넣게 얼굴에 개기름이라도 짜야 되겠네. 큰일 났다. 기름짜리겠네. 네, 뭐 대략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중앙일보에서 그 시평을 하나 냈는데 제목이 이렇습니다. 한국 보수는 왜 이렇게 무능한가라고 했는데 사실 보수가 아니죠. 근데 이 내용이 뭐냐면 역대 민선 정권 1인당 GDP 증가액입니다.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권을 포함해서 그래서 평균을 내보니까 보수 집권 기간 1인당 GDP 증가액이 4,510달러입니다. 보수 정권 그러니까 김영삼, 이명박, 박근혜. 이제 김영삼 대통령은 3당 합당해서 하니까 이제 저쪽이죠. 네. 그래서 4,510불이었고 진보 집권 기간 1인당 GDP 증가액이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22,705불. 그러니까 거의 4배 반 정도. 예, 그만큼 증가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 보수는 왜 이렇게 무능한가라는 시평을 중앙일보에서 네 정도다. 냈다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해보면요. 김대중 정부 때 IT 산업, 정보화. 뭐 그렇죠. 그것 때문에 우리 먹고 사는 거예요. 그 맞아요. 고속도로 갈래가 여기까지 온 거잖아. 그 고속도로 안 이어지고 똑바로 온 거잖아, 네, 지금. 그게 김대중 대통령이 엘빈 토플러 만나가지고 그렇지. 감동받았다. 고속도로. 정보화 시대로 가야 된다. 그렇지. 그렇게 하면서 엄청나게 투자를 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게 김대중 대통령이 정말 잘한 게 뭔가 잘했지. 돈을 투자를 하다 보면 먹고 딱 뛰는 놈도 있고 모럴 해설도 나오지만은 그 중에 100명 중에 하나만 성공해도 한국 경제를 책임진다. 그게 성공한 게 어딥니까? 삼성하고 하이닉스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은. 네, 그런 맞습니다. 거고 그 당시에
뭐 새로운 기술 뭐 이상한 거 많이 봤을 때 다 망했어요. 그거 우리 경북대 애들 새로운 데이터맨하고 근데 투자했다가 망했잖아. 다 망했지. 다 다 망했는데 망했지. 네이버 다음 성공했잖아요. 그렇지. 네이버도 카카오 뭐 성공했잖아요. SDS 분사해가지고 조그만한 게 그거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 이제 투자라는 게 그렇습니다. 과감하게 그렇지. 투자를 해야 돼요. 그런 부분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아, 그건 잘했죠. 정부와 시대로서 지금 우리가 먹고 사는 거는 김대중 대통령이 그냥 먹고 산다. 우리도-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요. 글로벌 맞아요. 시장 국가를 만든 것은 노무현 대통령의 맞아요, FTA죠. 맞아요. FTA이고 그 당시에 덜 떨어진 구자파들 구시대적인 구자파들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그걸 밀어붙였지 않습니까? 그건 노무현 대통령이 정말 그 실용주의적인 외교 정책을 잘하셨다. 외교는 진보가 없습니다. 외교는 다 보수입니다 원래. 그렇죠. 국익을 위해서 하는 자국 거기 때문에 이기주의죠. 다 외교는 보수적인 입장에서 국가적인 입장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김대중 노무현 정부로 인해서 세계 최고의 이 정보국가가 됐고 전자정부가 됐고 그렇죠. 뭐 그런 측면이 볼수 있죠. 있습니다. 예. 자, 그 끝내려고 구자파. 했는데 너무 웃긴 기사가 하나 있어요. 구자파라. 국립오페라단 이사장이에요. 김범수 씨가 지금 내정돼 있다고 합니다. 김범수. 보고 싶다. 아니, 아니. 그 가수 안 하고 왜 그런 걸 해요? 가수 말고 돈도 안 될 건데. 저기 카카오 김범수가 국립오페라단 이사장이 됐대요. 오페라 그러면서 잘하겠지. 미래지향적인 도약을 위해서 카카오의 김범수 씨를 국립오페라단 이사장에 지금 내정하고 그 사람이 있다. 오페라하고 무슨 관련이 있어? 그 아시죠? 그 옛날에 그 김명신 씨라고 그 카카오 김범수 명신 같이 황후라고. 사진 찍은 친한가요? 거 있잖아요. 분들이? 명신황후하고 친하잖아. 예, 명신황후하고 사진이 있잖아. 구한말에 그 사진 있잖아. 명신황후하고. 구한말에 명신황후하고 아, 김범수하고 사진 있잖아. 명신황후. 명신황후가 그렇군요. 참 웃기는 뉴스였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구자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 그리고 FTA 얘기도 FTA 하시고. 반대했었어요? 예, 또 반대했죠, 제가. 이라크 파병도 반대했습니다. 근데 이제 고속도로, 정보고속도로 때문에 또 우리 박진영하고 나하고 친해진 거예요. 우리가 인터넷 신문에서 그전에 그냥 시전 자폐로 놀다가 인터넷 신문 하면서 우리 정보고속도로 타고 이까지 왔는데 조금만 똑바로 왔으면 우리가 우리가 이동훈이 오마이뉴스 뭐 우리가 알아? 운영이 오마이뉴스가 마이스가 뭘 뭘 알아? 딴지일보가 뭘 알아? 참, 진짜. 우리가 너무 일찍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시장이 형성되기 전에 인터넷 신문을 내가지고 너무 앞서갔어. 너무 앞서갔지. 야, 우리 늘 돌격 앞으로만. 너무 늘 빨리 갔어, 뭐 진짜. 물어보면 진짜 내가 정주영 아닙니다만 임자 해봤어? 다 해봤어 진짜. 다 진짜 망했어, 해봤다니까. 문제는. 다 망해서 그렇지. 자, 그 얘기를 하고 싶었고요. 네. 영수증 휘발리며 벅차게 노래 자유파 너의 조국 길이 빛내든지 말든지 똑바로 해라 라는 차원에서 잼버리 가지고 국가에 대해서 논의해 볼 거고요. 이야기 그러면서, 해버렸는데? 뭐 어느 정도 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조금 제가 말씀드린 압축시킬 거야. 우리나라 우파는 자유주의 우파가 아니다라는 그렇지. 걸로 제가 이제 결론 내리고 우리나라 우파는 극우 냉전주의자들이다. 그렇지. 이렇게 그리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우리나라 자유 우파는 어디에 있냐면 민주당에서 그 워터멜론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 정도 맞아. 예, 그분들이 자유 우파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분들도 억울한 거지. 자유우파인데 이 욕을 너무 먹는 거야. 사실 따지고 보면 극우들보다 사실은 말이 되는데도. 그렇죠, 불구하고. 그렇죠. 근데 그 대신에 그 뭐냐면 지 번지수를 잘못 간 거야. 번지 없는 주먹에 간 거야. 잘못 간 거야. 행태적으로 이제 당론을 지키지 않는다. 행실이 그 이상하지. 이념의 문제가 아니고 행태의 문제. 그렇지. 행실이 문제인 거고.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시고 우파 얘기하셨는데 이 영화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거죠. 양아치들이 와가지고 자꾸 건달이라고 우기는 거야. 그렇지. 건달이 아니야. 네. 반달이지. 그렇지. 반달. 반달도 안 되고 그들 하늘 건 일달 하늘에 이르러야 건달이야. 그리고 나한테 우리 같은 체계봐라 불안다 땀을 흘리지 않는 불안다. 우리 말로 살잖아. 땀을 흘리지 않는. 저는 뭐 제가 이제 전공이 자유주의니까. 완전 제가 자유주의. 완전 자유주의. 네. 자유주의 중에 약간 조금 레디칼한 자유주의. 레디칼? 약간 폭력적 자유주의. 약간 그 레디칼을 폭력적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고요. 급진적이다. 급진의 행패를 부리는 거잖아. 급진적으로 이야기해야 아래도 되고. 없고 행패를 부리는 그 사람들. 이제 미국의 민주당도 자유주의 정당이에요, 전형적인. 그렇죠. 미국의 민주당은 이제 존 롤즈라는 사람이 이제 자유주의를 신봉하는 정당이고, 미국의 공화당 이론가가 누가 마이클 샌들이에요. 마이클 그래, 샌더. 샌더. 근데 한국에 덜 떨어진 구태 좌파 운동권 찌질이들이 아직 마이클 샌들 마이클 책 들고 샌들, 다니면서 정의. 진보가 어떠고 저거 뭐 정의가 어떠고 떠들고 있는 거야. 거기는 가족과 공동체의 정의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공동체가 우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 아유 덜 떨어진 예전에 80년대 우리 이제 전경들이 검문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 성문 종합 영어나 수학의 정석 빨간 책을 들고 다니는데 이 새끼 빨갱이네 이래가지고 잡혀. 아니야 그게 아니고 진짜로 한국의 진보적 지식인이라고 좀 아는 척하는 사람들이 마이클 샌델 정의론 아니 책 들고 그러니까 다녔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정체성에 맞는 책이 아니고 공화당 거 들고 다니면서 몰랐어 그래. 그게 그러니까 그게 그 그게 수준이었다고. 진보라고 착각하는 그래. 그러니까. 한국의 진보주의자들이 착각됐다는 거죠. 유럽에서는 공동체주의가 진보예요. 그렇지. 미국에서는 자유주의가 진보야. 그 그렇지. 구별을 못 하는 거야. 그렇지. 옛날에 왜 그 대학 도서관에 그 책 검열하러 한 번씩 다녔잖아요. 강철 그래서 어떻게 야 막스 들어가는 거 다 빼. 그러니까 막스 베버. 막스 베버. 막스 베버. 막스 베버 다 빼. 그다음 또 실제로 있었잖아요. 강철은 어떻게 단련되었는가? 이거 사회주의 저 활동가에 단련 그건데 보니까 아우 당금질이구만. 금속가냐? 그러고 얘는 보내주고. 성문 기본 영어 수학 중에 빨간 줄. 빨간 줄. 이 새끼 이거 빨갱이네. 이거 잡아가는 거야. 왜냐면 수학을 엄청 싫어하는 전경들이 잡아갈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한국의 우리 자유 진보를 주장하시는 분들 마이클 샌들 여름철입니다. 잼버리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샌들 똑바로 신고 다니시고. 마이클 샌들. 이렇게 정리를 하면 이래서 안 되는 거 아닌가? 우리가? 알아듣는 이게 재밌는데? 너무 앞서 나갔나?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잠시 마음을 식히기 위해서 앞에 어차피 수평 논리는 상당 부분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마음을 다 했어. 식히기 위해서 시품 노래자랑 코너로 가겠습니다. 시품 노래자랑에서는 영혼을 울리는 음유 시인 노래. 음료 아니고 음료. 블로윈드 뭐? Blowing in the wind. 블로잉 인 더 윈드. 예. 예. 밥 딜런 아니, 밥 딜런이죠. 밥 딜런, 예. 네. 그 반전 시위를 할 때 많이 불려졌다고 하죠. 바람 많이 하는 데다 우리 말로도 개사가 돼서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불려졌는데. 거기 나오잖아요. 저 뭐야 톰 행크스 나왔던 네, 포레스트 검프에 네, 그 여자친구가 여자친구 만나러 갈 기타 때. 치면서 그 야, 노래를 부르죠. 내가 한국의 포레스트 금프 하니까 기억하시는구나. 어디든지 나타납니다. 한번 불러볼게요. 내가 태호 형보다 영화 많이 본다니까. 예. 아, 그렇지. 저기 가사 찾으셔갖고 같이 한번 예, 흥얼거려 그 봐주세요. 정도 따라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아주, 스스로. 아주 간단한 멜로디이니까요. 해볼까요? 원어로 한번 불러봅시다. 예, 예. How many loads must a man walk down before you call him a man? And how many seas must a white dove sail before she sleep in the sand? And how many times must the cannonballs fly before they're forever banned? The answer, my friend, is blowing in the wind. The answer is blowing in the wind. 2절. How many years can a mountain exist before it washed to the sea? And how many years can some people exist before they long to be free? And how many times can a man turn his head, pretending he just doesn't see? The answer, my friend, is blowing in the wind. The answer is blowing in the wind. How many times must a man look up before he can see the sky? And how many cars must a man have before he can hear people cry? And how many days will it take till they knows too many people have died? The answer, my friend, is blowing in the wind. The answer is blowing in the wind. The
answer, my friend, is blowing in the wind. The answer is blowing in the wind. 좋은 노래다. 그 저거 있잖아. 저거 뭐 캔사스가 불렀는 그 뭐지? Dust in the Wind. 그것도 좀 비슷한 느낌도 나고. Dust in the Wind. Dust in the Dust Wind. 예. 윈드를 좋아하시네. 윈드 서핑을 바람은 상당히 그 복합적인 함의를 많이 가지고 어디로 있잖아요. 불지도 모르고. 약간 포크록이면서도 컨트리 느낌도 나는 네. 이렇게 봐야 되는. 그리고 이제 독일 통일의 모티브가 됐다고도 평가를 하는 윈드 오브 체인지도 윈드 오브 그 체인지. 바람, 변화의 바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람이 그냥 자연 바람일 수도 있고 사람들의 어떤 생각의 방향 이런 것들을 말할 수도 있는 거죠. 제가 어디 그 체코의 어디 시내 벽에 가면은 비틀즈 막 그림 엄청 그려놓은 데가 있어요. 네. 그게 또 체코에 또 민주화 운동할 때 프라하의 봄 그때 비틀즈 노래를 엄청나게 불렀다고 맞아요. 하더라고. 예. 네. 밀란 쿤테라도 돌아가셨나? 아마. 근데 이게 바람이 우리나라는 또 이미지가 이상하잖아. 춤바람이라든지 뭐 바람 났다, 뭐 바람 이러면 좀 안 좋은 이미지로. 근데 여기 세계사적으로는 굉장히 전환, 그렇죠. 혁명, 전환의 시대. 뭐 좋은 이미지. 우리도 좀 바꿔서 좋은 이미지 바꾸면 좋겠는데, 그죠? 방금 바람이라는 놀랬지. 게. 형의 어떤 언변에 감동했지. 우리 장난. 바람 났지. 감동 받았어. 춤바람 바람 났지. 또 불안하잖아. 이게 집에서도 또 부인들도 바람 그러면 겁을 덜덜 대고 또 옛날에 중동 가서 열심히 막 근데 부인이 춤바람 나고 막 이런 게 굉장히 바람이 그대 불안해. 이름은 바람, 바람. 그것도 깔끔한 사실 김범영은 좋은 형님의 분명하나 이미지가 바람 하니까 좀 그리고 뭐 바람아 멈추지요 말았다고 이전 그 대구 가서 그렇지 바람이 불어야 되는데 사실은. 바람 불지 못하게 해 이거는 또 바람이 불어야지 세상이 바뀌는데. 예전에 또 우리 쓸쓸한 노래 바람이었나 이런 노래도 슬프잖아. 너는 바람이려오. 바람이려오도 있었고. 바람이었나도 있나? 바람이었나도 있지. 정수라의 바람이었나도 있고. 이제는 너를 잊어야 하나 그냥 스쳐가는 바. 그거 나오고 나서 바로 제 얘기가 나오지. 제 얘기도 바람이에요. 제 얘기는 바람은 아닌데 좀 다르죠. 잊어야. 그렇지. 그게 바람이었나. 그 노래 있었고. 그다음에 그대 잠든 머리 곁에 뭐 이거 이런 거 바람이려. 머리 곁. 그건 바람이려. 그거는 좀 좋은 의미의 바람이었죠. 바람이려. 근데 그거는 국풍 80이랬어였잖아. 국풍 바람이 들어가네. 전형적인 지금 잼머리 덮으려고 한 거 이런 거잖아. 이거 국풍 우리나라는 이 80이야. 바람을 제대로 써먹지를 못했네. 국풍이라는 것도. 그러니까 이용 가수가 매우 훌륭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씁쓸했던 국풍에서 나왔고 그 다음에 또 뒤쪽에 보면 내가 이제 잡혀간 날이기도 합니다만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 10월의 마지막 밤. 뜬모르 형이 난 게 형사가 계속 자백해라. 뭘 자백하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다른 나라 같으면은 10월의 마지막 밤. 민주화의 바람 이렇게 바람이 불었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뜬모르 이야기만 한 게 지원단 우리는 민주화의 말이야. 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 봄이지. 그 우리 봄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우리 봄을 바람보다는. 봄은 좋아해. 봄은 좋아해. 바람을 좀 긍정적인 이미지로 좀 바꿔야 이미지로 되는데. 바꿔야 된다. 우리는 좀 바람 춤바람 이런 거 말고. 자꾸 그래. 그래서 같은 80년쯤에 나왔던 윤석열이 사라지기를 바람. 바람. 그렇지. 바람. 위즈. 우리는 위시잖아. 예. 위시. 예. wish you a merry Christmas죠. wish you a 그만 내려와. wish you 그만 내려와. 좋네요. 위시. 우리는 약간 위시 쪽입니다. 그죠? 바람이. 윤석열이 탄핵당하기를 바랍니다. 바람 위시. 자, 그래서 이 국풍 80일 관제적인 이 그 대규모 이벤트가 지금 뭐 잼버리에도 사용됐다 같은 맥락인데 다음으로 전국 노래자랑에서는 그래서 이 부분과 맞닿아 있는 종합 엔터테이너 당시 옥슨 80 이 당시에 홍서범? 건국대인가요? 건국대. 홍서범과 개떼들은 아닌데 옥슨이 뭐지? 황소들이구나. 황소. 옥순 80이 황소다. 건국대예요? 건국대 맞아. 건아들도 건국대 아주대. 건국대 왜냐면 건국대 황소가 그 이미지거든. 그러니까 옥선일 가능성이 높아. 그렇구나. 그래서 80년이니까 그때 비슷한 노래입니다. 이게 불놀이야 있죠. 그래서 이번에 잼보리아로 바꿔서 부를 텐데 사실 박진영의 수평 논리 수준이 다른 평론 이미 다 나왔기 때문에 다 나왔어요. 다 했대. 다 했어요. 뭐 시간상으로 봐도 이게 두 코너가 남았기 때문에 지금 노래와 영화가 남았기 때문에 해야 돼. 우리 자유주의자를 우리가 아니 외치기 때문에. 그 진보든 보수든
바탕에는 다 자유주의가 깔려 있어야 돼요. 깔려 있어야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국가라고 하는 것이 자유주의, 민주주의, 자본주의라는 그 세 가지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홉스 로크 루소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홉스 로크 루소에서 사회주의도 나와요. 사실은 사회주의도 거기서 나와요. 그래 모든 세상의 이념이라는 것은 인류가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시민권 이론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모든 가치는 자유 앞에서 다 뒤쳐줄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가치는 아. 자유가 최우선이다. 자유가 최우선입니다. 아니 똑같이 자유를 최우선적으로 얘기하는 윤석열이 대통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베이스인데 다르게 얘기하니까 이 공감대가 가잖아. 아니 우리 지상 최대의 사회주의 국가를 프랑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이민도 다 받고. 그 삼세끼도 자유평등 박애 자유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맞아. 자유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네. 자유평등 박애를 만든 사람이 누군가 하면 로베스피에르거든요. 로베스피에르 공포정치. 공포정치라는 건데 맞아. 자유가 제일 앞에 나옵니다.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났다라는 게 원칙입니다. 이게. 자유, 평등, 정확하게 말하면 연대. 그렇지 연대도 있겠죠. 연대. 예. 홉스 로크 루소 얘기했잖아. 홉스 한원 마시고 로크 문장을 잠그고 너무 그런 거 너무 가지 마. 루소 자연으로 돌아가서 자연인하고 좋잖아 막판에 이렇게 되면 돼요. 그래서 이 노래 옥슨 80 노래 국풍의 슬픔을 뒤로 하고 이 노래 가지고 이번에 잼버리 사태 우리가 좀 더 할 얘기는 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전국 노래자랑 가겠습니다. 오늘 이거 히트 칠 것 같아요. 이거 다 할 것 같아? 아니 지금까지 히트 안 한 적은 없었어. 네. 아 그래요? 우리가 더 널리 알리지 못해서 그렇지. 첫 양평땅은 제 그냥 예. 개인 틱톡에도 한 15,000, 2만 했어. 그러니까 이게 좀 그래요? 이게 서동요처럼 좀 널리 알리고 집회에서도 알려지고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마땅한 거 없으면 좀 이렇게 전국 노래장 가져가 앞에 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가사가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자꾸 아니야. 반복을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렇지 반복해 앞에 좀 틀어드리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한 서너 곡을 준비했는데 제가 이제 전국 노래장 특징 중에 한 가지가 가장 개사를 적게 하는 겁니다. 아 이게요? 네. 아 그렇습니까? 절대로 글자를 바꾸지 않는 거야. 알겠습니다. 뉘앙스로만. 근데 이 형이 개사를 잘해. 보면. 여기도 보면은 노가다의 문학적 소양이 귀재야. 있어. 서너자밖에 안 고쳤어. 네네. 불놀이야 대신 잼보레 말고는 거의 고친 게 없어. 네네. 근데 그 느낌이 난다니까. 야, 이게 중요해. 알겠습니다. 근데 우리 그 이제 대구 3인방이니까 야 더워 죽는다 이거는 야 덮어 죽는다 이렇게 덥어로 갑시다. 덮어 뒤지겠다. 뒤지겠다까지는 좀 그렇고 죽는 거로 가고 덮어 죽는다. 예,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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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해볼까요 이거? 잼버리야? 네, 해보죠. 예. 예. 두 번 부르면 될 것 같습니다. 1, 2, 3, 4 저녁 노을 지고 달빛 흐를 때 작은 불꽃으로 내 마음을 알려봐 저 들판 사이로 가면 내 마음의 창을 열고 두 팔을 돌려서 돌면 야 덮어 죽는다 잼머리야 꼬마 대원들이 꼬리를 물고 동그라미 그려 너의 꿈을 띄워봐 올리세요. 저 들판 사이로 가면 내 마음의 창을 열고 두 팔을 벌려서 돌면 야 벌레 춤춘다 잼보리야 빠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밤 3절 대도시로 떠난 버스 갑니다. 대원들 보며 힘껏 소리치며 우리 소원 빌어봐 저 들판 사이로 방금 올리고 가면 가랴. 내 마음의 창을 열고 두 팔을 벌려서 돌면 야 다신 안 온다 잼보리야 빰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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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
저 들판 사이로 가면 내 마음의 창을 열고 두 발을 벌려서 돌면 야 눈이 날뛴다 잼버리야 다시 나온다. 다시 나온다. 다시 최대한 계산을 적겠습니다. 이게 네. 마지막에 룬이 할 때인데 개영 시간이에요. 개영 시간. 야. 8시간 동안 지치게 하고 막 날뛰고 그다음에 모기 벌레 떠 죽고 이렇게 덮어 죽는다. 벌레 춤춘다. 이거 외에는 야. 바뀐 게 하나도 없어. 벌레 춤춘다. 거의 없어. 거의 없고. 룬이 날뛴다. 뭐 이제 대도시로 떠난 대원들 보면 요 3절 첫 부분 요거 이제 서울 광화문으로 가는 1014대 버스를 여기 상징하고요. 꼬마 대원들이 꼬리를 물고 동그라미 그려 너의 꿈을 깨봐. 이게 이제 처음에 잼버리로 올 때 잼버리 정신 아닙니까? 네. 잔치 아닙니까 우리말로. 잔치를 벌이기 위해서 전 세계 청소년들이 동그라미 꿈을 가지고 온 거야. 근데 이제 인간 인내 한국인의 은근과 끈기. 저 보이스카우트 출신이잖아요. 아 보이스카우트 출신. 보이스카우트. 저도 보이스카우트 아, 했어요. 보이스카우트. 아 제가 또 이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게 제가 대구 시내 전체 고등학교 YMCA 전체 회장이었어요. 그래요? 그래서 20개 학교 이상. 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우리가 지리산으로 걷기 캠프를 많이 갔어. 저도 나 40년 전이야. YMCA 전체 회장 대구? 대구 경북? 그러니까 뭐 요거 YMCA 영맹 쪽팔리 YMCA 우리는 YMCA. 저기 캠프까지 10마일, 캠프까지 10마일, 아니, 1마일만 아니, 더 아니. 가면 9마일이다. 이거 많이 불렀지. 캠프까지 10마일 한 하다가 꼬마 인디언, 죽었다. 두 꼬마 인디언 그거잖아. 아, 그렇죠, 그렇죠. One little, two little, three little India 그거 많이 불렀지. One Four, little, five, two six little, little, three seven little little, India. four little, five little, six little India. 제가 진짜 그 우리 보이스카우트 선배로서 이번에 고생하신 우리 세계 보이스카우트 단원들에게 말씀드리는데요. 대통령 바뀌면은 다시 오세요. 미안해요. 미안합니다. 차라리 정말 미안해요. 국채 거의 그 뭐랄까 그 저 나치가 했던 거 뭐죠? 나치. 유겐트. 아니 그 저 청년들 하는 거 뭐지? 북한 유겐트, 붉은 유겐트. 청년근이다. 유겐트는 이제 유겐트? 영이라는 뜻이니까. 그 다음에 또 뭐 있잖아 그런 젊은이. 것처럼 전두환이 했던 게 있잖아. 아람단 한별단. 아람단. 그보다 못해 이게. 아람단 네. 한별단 못해. 내가 이제 가봐서 알아요. 지리산부터 수십 킬로 걷고 40년 전에 이게 저 휘발유 넣어가지고 막 하는 번호로 밥 먹고 다 있거든. 아, 맞아요. 그런데도 멀쩡한데 이 추천을 쓰고도 이 세계 청소년들을 이 꿈을 가지고 왔는데 이 사람들이 떠버 죽고 다시 나누게 만든 이 작태를 벌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가란 무엇인가? 뭐한 놈이야 네가? 관료주의의 마지막은 이거예요. 결정권자가 현장에 있으면 모든 것들이 해결됩니다. 그렇지 해결 안 되는 거지. 이러면. 결정권자가 현장에 있지 않으니까 결정을 못 하는 거예요. 즉각 대응이 안 되는 거예요. 이번에 세계 부모들이 그 잼버리에서 가장 분노한 사진이 한 장 있대요. 그래요, 그게 그렇죠. 뭐냐면 위원석열이 딱 그 들어올 무대 때. 위로 올라오고 그 뒤에 배경으로 수많은 우리 스카우터들 그 사진을 보고 정말 경악하고 김정은의 느낌이 분노했다는 김정은도 거예요. 됐지. 김정은 느낌이야.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종교 단체라든가 기업이나 여러 군데에서 지금 협조를 하고 있어서 뭐 강압적이긴 하지만 협조를 하고 있어서 어쨌거나 잘 마무리가 되고 이 아이들이 정말 그 소중한 기업. 저는 너무 마음 아팠던 게 그 어디 오만인가 어디에서 온 친구인데 2년 동안 가족들이 도움을 줬대요. 그렇지 800만 700만 내려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알바를. 왔는데 너무 속상하고 슬프다고 그렇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음에 대통령이 바뀌면은 그때 그런 사연이 있었던 우리 아이들을 세계 다시 보이스카우트를 초청해서. 다시 초청하는 그런 좀 네.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우리 북한의 그 뭐 이상한 집체가 그건 뭡니까 뭐 유명한 거 있죠. 그 뭐죠? 조선 피바단가 뭐지 뭐 있어요. 네. 예. 뭐 처녀가 아니 뭐 집체가 가잖아. 멤버 10만 명씩 모여가지고. 맞아. 네. 있어요. 이런 거 하는 거 그거 야만이에요. 야만이지 야만이지. 맞아. 그런 그걸 그림을 보여줬잖아요. 카드 섹션 같은 그런 거 이름도 생각 안 말씀하시는 나는데. 거죠? 맞네. 네. 야, 참. 그랬죠. 국가의 정제, 과연 정부가 없어지면 있는데 없는 것 같은 이 정부, 과연 어떤 느낌을 주는가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줬다. 그래서 이 잼버리 사태, 우리 가지고 이제 국가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제, 남배우의, 명작 한마디도 사실 DP2 얘기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될지 모르겠는데, DP2도 국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국가가 뭐 하는 새끼들이야? 아니 현장에 책임 못 지고 피 철철 흘리니까 이 새끼가 죽는 게 낫겠구만. 피 흘리고 있는데 출혈 가다 될 것 같아. 조금만 기다려봐. 헬기 안 떠.
그래서 결국 죽이잖아요. 뭐 그런 것들 내용들이 나오는데 사실 전국 노래 이 잼보리아를 한번 해야 되는데 시간이 부족하니까 하고 막판에 부르기로 다시 합시다. 그럼 DP2로 갑니다. DP2 좀 간단히 한번 말씀드릴게요. 1, 2가 있었지 않습니까? 자, 요거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얘기해 보시고 저도 한번 얘기하면서 마무리를 지으면서 잼보리아로 가도록 하죠. 시간은 우리가 좀 남아 있네요. 저기 사실 군대라는 것 자체가 의무적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네, 지금은 국가기구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야겠죠. 국가 공약의 국가기구. 산실이죠. 누가 가고 싶어서 갑니까, 그죠? 안 가죠.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가의 존재를 위해서는 또 군대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군대에 특히 우리 같은 이제 국민개병제가 시작된 이유가 근대 민주주의 국가의 산실이에요. 그 전에는 국민개병제가 아니잖아요. 군포 뭐 균력 이게 병폐가 엄청 많았잖아. 병폐가 많았지만은 용병이라든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예. 용병을 쓴다거나 아니면은 계급에 의해서 귀족은 가지 않는다. 안 가는 거잖아요. 예, 뭐 그런 식으로 왔던 것들이 국민 개병제가 된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민주주의적 확장. 그렇죠. 민주주의죠. 예. 민주주의적 확장인데 이제 최근에 이 군대 관련해서 이제 모병제 이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네. 전 개인적으로 모병제 반대합니다. 모병제 반대합니다. 네. 그러면 어떤 방식을? 아니 뭐 군대가 좀 더 편해져야죠. 그리고 좀 더 자유로워져야죠. 그리고 또 이제 그 시민들 속으로 들어와야죠. 그렇게 운영이 돼야 되는 거고 모병제를 하는 순간 저는 이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파괴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이것도 장점도 있습니다만 시기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위험성도 있겠다 그죠? 자칫 잘못해가 박은호 그룹처럼 된다든지 모병제가 저끼리 뭐 이렇게 구태타를 할 수도 있고 뭐 어떤. 그래 이제 그럴 수도 있겠다. 우리나라의 조선이라는 나라는 정말 퇴행적인 나라였거든요. 퇴행적인 나라인데 계급 사회인데 귀족과 주인들은 나라를 지키지 않잖아요. 안 지키죠. 평민들 보고 나라를 지키게 했다는 그런 측면에서 이 군대가 평등을 만들어낸 거예요. 우리나라의 지금의 군대가. 그러면 서양으로 가면 역으로 또 다릅니다. 서양은 귀족들이 군대를 갔단 말이에요. 귀족이 주로 전쟁을 귀족이 하죠. 전쟁을 하고 그다음에 용병들을 데리고 했단 말이에요. 노블레스 오블리주. 그렇게 하면서 시민들이 군대를 가고 싶어해요. 맞아요. 네, 서양에서는. 등급이 높아지니까. 당연하죠. 그러니까 중국 같은 공산당 되고 싶은 거. 그렇죠. 이게 혹시 서양에서는 이게 또 민주주의의 역사예요. 그렇죠. 좀 다르다. 네. 그러니까 노블리스 오블리주가 아니고 우리나라는 노블리스는 이제 오블리주 할 필요 없는 노블리주. 그러니까 절대로 그 아무것도 영역을 안 침범하지 해요. 못하게 사실 우리나라 사회는 어디든지 간에 딱 어느 수준에 딱 올라가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함부로 들어올 수 없도록 가두리를 치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 그걸 하더라고요. 단적으로 미국만 하더라도 대통령 되고 국무위원쯤 되고 이러면 자기 아들 전시에서 한 명씩 죽고 이 정도 돼야 폼 나고 이렇잖아. 그렇죠.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하죠. 우리 가문은 말이야 이러면 맞아요. 바로 이렇게 절하잖아. 네. 근데 우리 가문은 하면 사람들이 다 비웃잖아 우리는. 이게 이제 결정적 차이인데 이게 이제 DP가 2잖아요. 원투인데 8부작. 요즘 OTT가 기본적으로 8부작이나 6부작을 기본으로 합니다. 여기 6부작 합해서 이제 12부작이죠. 네. 그렇게 됐는데 이게 보면 1하고 2의 차이점이 뭐냐면 제가 봤을 때는 1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지금 이제 그 자체 탈영한 군인을 잡는 군인의 얘기가 신기한 거야. 재미있고 알콩달콩하고 그 궁금하고 또 진짜 미시적 접근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했다면 그 2 같은 경우는 국가로 영역을 확장합니다. 네. 저는 이제 2부가 더 좋았어요. 그렇죠. 그게 차이가 뭐냐면 젊은 세대하고 예를 들면 2030하고 4050하고 이 세대가 관점이 좀 다른 거예요. 우리는 국가에 대한 관점이 많고 그러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제 이 영화나 드라마를 했을 때 찍는 걸 예를 들어 일반 카메라로 이렇게 찍습니다. 원이. 그러면 2는 망원 렌즈로 찍은 것 같아. 이게 여기까지 있는데 요거 군대야. 군대 사회에서 이제 알콩달콩 싸우기도 하고 선임 뭐 후임도 있고 탈영도 하고 뭐 있잖아. 확장시켜서 이거 원래 데리고 온 놈들 누구야 국가지? 그럼 여기 책임이 없나? 여기 보면 지휘관들 그다음에 그 커넥션 이게 다 나오잖아. 이걸 이제 확장해서 2에서 보여줬다. 스토리가 확장된 것 같다. 그래서 망원 렌즈로 마치 찍는 보여준 것 같다. 저는 느낌이다. 그런 느낌이 들었고 이제 그다음에 내용적으로 보면 약간 버디 무비 같은. 예를 들면 구교환하고 정혜인이 알콩달콩하게 DP 그렇지. 멤버잖아. 이렇게 가는데 그 윗선에 손석구 김성균이 또 듀엣으로 가잖아. 임지섭 대위. 그렇죠. 그다음에 지진이하고 정석영이 또 악역이야. 네, 맞아요. 그렇잖아. 네. 둘둘둘로 간다고. 여자도 보면 이결하고 선중영 대 역할에 이제 손석구 부인 이 배우 이름 잘 기억이 안 나요. 이 연극하시는 분인데 이렇게 해서 8명이야. 둘둘둘둘 이렇게 버디 무비 같은 이런 이렇게 딱 균형을 맞춰서 가는 그런 느낌이 들고. 또 여기서 이제 큰 얘기가 보면 손석구 배우가 얘기하죠. 아니 이렇게 왔는데 거기서 사람이 죽고 이렇게 발생했는데 그럼 국가는 아무 책임도 안 집니까? 그러면 개개인의 문제로 다 갑니까? 개인의 일탈이 끝입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 마치 변호인의
송강호 배우가 국가는 국민입니다 하는 거 뭐 이것처럼. 자, 그렇게 그 했던 거죠. 대사를 소개해 드릴게요. 아, 대사가 이제 있구나. 임지섭 대위, 손석구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게 중요 멘트죠? 예, 그 개인들은 무엇 때문에 함께 모였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군대에 왔습니까? 그들은 모두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군대에 왔습니다. 같이 생활하다가 누가 누구를 죽이는 일이 발생했는데 잠깐만요. 죽이는 일이 발생했는데 나라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 증거가 없다.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다. 아니 그러면 그런 나라를 위해서 그들은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 군인이 되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이제 오늘 우리 잼버리하고 똑같은 겁니다. 무책임의 나라 현재의 대한민국을 질타하는 내용이기도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청소년들은 여기에 왜 왔습니까? 잼버리 한다고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라는 아무 책임이 없습니까? 또 말단만 조집니까?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런 부분이고 또 끝부분에 보면 결국은 누가 책임지느냐? 김성균이 책임져. 김성균이 책임져. 한국 사회 그런 공직자 봤습니까? 없죠. 아니 어떻게 보면 정해인의 과다한 이 새끼 소영웅주의야 뭐야 지나치게 착한 자식이네? 그런 공직자 우리 주위에 있어. 장진수. 아이고 장진수 있네. 네, 우리 장진수가 우리 그 박근혜 정권 시절 김성균이었네. 공익 신고자. 진수가 그러고 보니 김성균 좀 닮았네. 맞네, 닮았네. 맞네, 진수. 이번 기회에 영화계 데뷔를 내가 좀 예. 알아봐야 되겠네. 갑자기 소환된 우리 장진수 공익 신고자. 국무총리실. 며칠 뒤에 만나자잉. 국무총리실 뭐였죠 그 당시에 무슨 보좌관이었죠? 주무관. 주무관. 뭐였죠? 네, 어떤 일을 폭로했죠 그때? 뭘 하여튼 폭로했더라? 국정농단 관련되는 걸 국정농단 폭로했던 걸로 폭로했나? 기억하고 그래서 있습니다. 이제 불이익을 엄청나게 당했죠. 네. 그런 건데 이제 이게 참 놀라운 게 DP2에 보면 김성균 배우가 이걸 후임자들이 어떤 의도를 하는가를 알고 자기가 인터셉트 하면서 책임을 지는 정말 훌륭한 공직자 자세를 딱 보여줍니다. 네. 그것도 기준이 딱 그래요. 이 중요한 멘트를 했던 손석구가 책임지지도 않아. 그렇지. 근데 이게 친구 영화에서 류호성한테 왜 그랬어? 건달이면 쪽팔리면 안 되잖아. 이래잖아. 쪽팔리 있어. 그럼 김성균한테니까 승진하셔야죠. 따까리는 중이가 덮는 게 낫죠. 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얘는 중사죠. 중사. 그러니까 얘 대위 손석구는 따가리 달아야 되니까. 육사 출신이잖아. 육사 출신이요? 내일까지 달고 막 나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적정선에서 한국 사회를 잘 보여주면서도 색다른 책임의식에 대한 것들도 보여줬다는 면에서 DP는 스토리가 정교하기도 하고 구시대를 또 많이 살아봤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관료주의, 전체주의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이 가장 상징적인 군을 배경으로 해서 잘 보여줬기 때문에 좀 기성세대한테 어필이 더 많이 되지 않았나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는 약간 아쉬웠던 부분을 두 가지만 얘기를 할게요. 네, 물론 정말 좋은 내용이었고 괜찮았어요. 한데 네. 그 손석구 그 대위의 전 아내죠. 아내죠. 아내가 서은중령. 갑자기 그러니까 정운 장교로 중령이었잖아요. 그 갑자기 이렇게 변심을 해서 그거 좀 변호를 의아하죠. 받게 된 그게 너무 개연성이 좀 떨어지고 너무 안 나와, 설명이. 그 스토리가 너무 안 나오는 게 조금 아쉬웠고요. 맞아.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도 혹시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지진 씨가 이 원스타 역할을 한 것에 대해서 왜 이랬을까? 지진이라는 사람은 상당히 발라 보이고 착해 보이고 아무리 그래서 분장이나 이런 걸로도 상당히 좀 악역스러운 느낌을 많이 내려고 노력은 했어요. 그래도 지진이야. 그래도 지진이기 때문에 너무 착해 보이는 거야. 근데 맞다. 저는 이 원인을 어디에 두느냐. 이번에 웹툰 작가가 참여를 했잖아요. 네. DP2에 참여를 하면서 문재인 정부 당시였단 말이죠. 국가의 책임을 얘기하고 싶었으나 거기에 대한 어떤 그 문재인 정부 상황에 대한 어떤 그런 배려가 있지 않았나 이런 느낌으로 저는 받았어요. 지진이를 쓴 게? 예, 저는 그런 느낌을 싹 그럴 받아서 수도 있는데 역으로 실제로 한국 사회에 극우적인 사고를 하면서 한국의 엄청난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잘생기고 따뜻하고 멋져지게 생겼어요. 그런 사람도 많죠. 멸공 올리신 분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 보세요. 잘 생겼지. 그러니까 거기에 극명한 대비를 줘야 되는데 지진이는 너무 젠틀하고 착한 이미지 아무리 막 그 무서운 그 나쁜 이미지를 연출하려고 해도 멸공 올리신 분이 그런 이미지라니까요. 멸공 올리신 분이 예, 멸공 콩콩 올리신 지난 대선 때 분보다 요즘 사업 잘 안 된다던데. 그런 분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 의사 그분도 그러잖아. 그렇죠. 의사 그분도 먼듯하게 생겼잖아. 그 무슨 서방인가 그 의사 있잖아. 무슨 그분 서방? 발언 많이 하신
의사 성형 쪽이 가구나 의사. 홍서방? 아, 홍서방이 아니고. 그 TV에 나오시는 TV에 홍 나오는 말고도 왜 또 점잖으신 국민사 한머씨. 함민병 선생도 점잖하지 누가 봐도. 그러니까. 근데 그분도 극우적 사고를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이제 이 부분에 공감이 된 게 언밸런스가 좀 된 부분이 지진이 배우는 또 지정생존자 이런 데 가지고 뭐 위대한 대통령으로 막 나오잖아. 아, 그러니까. 그 장관도 하고. 근데 네. 나도 그래서 보니까 악역으로 언밸런스한데. 또 물론 정석영 배우는 이제 만났을 때 굉장히 겸손하고 좋은 분인데 이분 캐릭터를 이렇게 딱 했더라고. 근데 그 따로 배웠는지 날라 돌려차기 두 번 정말 하는데. 잘하네. 아니 이게 말이 되나? 이거 무슨 뭐 스티븐 시간은 저리 가라더만. 그거 대역 쓴 거 아닌가? 대역 썼겠지만. 네, 그 정도로. 아니 내가 그러니까 멈춰서 봤어. 카트가 바뀌었나? 안 바뀌었는데 한 같은 얼굴인데 이렇게 날라서 야 이렇게 돌려찰 수 있다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예. 내가 같이 술도 마셨거든. 예전에 그 술도 사주더라고 나한테. 그래서 매너도 좋으신 분인데. 형보다 나이 많아요? 내보다 좀 어려. 뭐? 이제 아래. 이상하게 TV를 틀면 내보다 나이가 위는 별로 없어요. 명계남. 개남이가 너무 예쁘게 많으시고. 그래서 이제 촬영장에 가면 좋은 점은 있죠. 가면은 대부분 선배님 오셨습니까? 했을 때 맞아. 나도 아닌가 물어보면 실제로 연도가 맞아. 그래서 내가 맞네. 뭐 이런 경우가 대부분 많고. 그래서 이제 군대는 방해였죠? 군대는 제가 이제 감옥 갔다 와서 최연역으로 갔다가 감옥 갔다가 다시 셔츠홀저로 갔죠. 여러 번 갔죠. 군대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북한 음악 같은 데 조직이잖아요. 10년을 걸친. 저는 요즘 저는 DP에 잡힐 뻔했죠. 탈령은 아니지만 행부를 3년 했기 때문에 행방불명을. 맞네. 잡으러 댕겼죠. 내가 이제 탈령은 아니지만. 야, 맞지. DP가 찾는 사람. 그래서 제가 벌금 내고 군대를 갔습니다. 그것도 맞아요. 맞아. 그러네. 나는 말 안 해야 되겠다. 중간에 아, 이제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그런 이야기 하지 마시고. DP 될 뻔했나? 저기 뭐야 저기 예. 다시 군대 가는 꿈 이런 거 안 꿉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방위이기 때문에. 아니 셔츠홀저이기 여기서 때문에. 저만 그 현역을 갔다 왔군요. 이 시험은 현역입니다. 수색대 출신입니다. 아 수색 때. 아, 그래요? 제대로 안 해서 그렇지. 예. 수색 때 맞아요. 저는 육군 수송부 9-7609 예, 학교 졸업하고 갔기 때문에 좀 운전해 늦게- 운전. 늦게 갔어요. 운전병. 예. 오. 저는 취사병입니다. 예. 어떠한 요리도 가능한. 먹방 가능합니다. 예. 저는 저기 우리는 RCN 뭐지? RCN 레코나이전스 수색대. 수색 때도 RCN 이 무슨 수색 때요? 스카우트 비슷하노? 아 그런 거예요. 스카우트 연장 선상이노. 수색 때문에 이제 이거 막 특공무술하고 소요마다 특공무술 하거든요. 맞아요. 피곤합니다. 아, 이거 참. 본부 중대에 있죠 보통 수색 중대는. 네, DP2를 보시면서 또 국가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오늘은 국가, 그거 뭐하는 놈이야? 이 주제로 오늘 다 일관되게 우리 다뤄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경쾌하게 잼버리 한 곡 부르면서 끝내도록 하죠. 자 가겠습니다. 야, 우리 이제 한 번 더 부르니까 제대로 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한 옥타브 올리세요. 좀 올리라고? 목만 들지 말고 아십시오. 턱을 그렇게 하지 말고 턱을 올리라니까. 뽑아버려? 그리고 나 오늘 형 진짜 깜짝 놀란 게 우리 사전에 얘기할 때 그거 얘기 안 했잖아요. 박진영의 예. 뭐라고? 수평 논리. 수평 논리. 야. 수준이 다른 평론. 수준이 다른 평론. 감사합니다. 수평 논리. 야. 자네 국가를 위해 못한 게 이거 말고. 야, 멋집니다. 예. 진짜 그럼 뭐합니까? 멋진 진행자입니다. 지금 남태호 TV. 자 슈퍼챗은 남태호 TV에 말만 그러고 있는데 슈퍼마켓보다 안 됩니다. 4달러 안 되고 있고요. 1년이 48조 50조로 잡고 4달러면 1년에 총 수입이 200달러예요. 200달러인데 지금 잼버리 올 때 아이들이 지금 빨리 불러야 됩니다, 지금. 지금 얼마야? 800만 원이니까 형, 빨리 그만해줘. 부르래. 7,000달러 자, 가지고 왔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가겠습니다. 미안한데 자, 이번 토요일 4달러씩 50주만. 자, 예. 이번 토요일 날 제가 쏘겠습니다. 예, 크게 한번 좋습니다. 쏘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저녁 노을 지고 달빛 흐를 때 작은 불꽃으로 내 마음을 알려봐. 저들판 사이로 가면 내 마음의 창을 열고 두 팔을 걸려서 돌면 야 뜨거 죽는다 잼볼이야. 다시 나갑니다. 다시 나갑니다. 빰빰빰빰빰빰. 꼬마 대왕들이 꼬리를 물고 동그라미 그려 너의 꿈을 이뤄봐. 저들판 사이로 가면 내 마음의 창을 열고 두 팔을 걸려서 돌면 야 벌레 춤춘다 잼볼이야. 다시 나갑니다. 다시 나갑니다. 빰빰빰빰 대도시로 떠나 1400
대원들 보려 힘껏 소리치며 우리 소원 이뤄봐. 저 들판 사이로 가면 내 마음의 창을 열고 두 팔을 벌려서 돌면 야 다시 안 온다 잼버리야. 다시 안 온다 다시 안 온다. 저 들판 사이로 가면 내 마음의 창을 열고 두 팔을 벌려서 돌면 야 눈이 날뛴다 잼버리야. 안 온다. 자, 대통령 바뀌면 다시 오도록 예, 하십시오. 한국전쟁 참전 용사들 다시 모시고 있죠. 그 감사의 마음으로 그 잼버리증을 갖고 오시면 다음 정부에서는 특별 우대에서 새만금 잼버리 참가자에 한해서는 정말 두세 배 이상의 보훈을 하도록. 자, 우리 경상도 사투리로 인지오약했습니까마는 인지오약했습니까마는 그래도 모두의 도움으로 잼버리가 잘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다. 예. 뭐, 네. 예, 잘 마무리가 돼서 아이들한테 소중한 추억이 됐으면 좋겠다 네. 싶습니다. 자, 정리하시죠. 경상도 말로 인지오약했습니까? 인지오약인노만은 도, 지금, 예. 많은 도, 예. 그리고 이제 영어로 치면 in spite of.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제는 예. 계속돼야 된다. 예. 네, nevertheless. 예. 예, 그럼에도 예. 불구하고 다음 정부에서 정상적으로 대한민국의 정부가 들어서면 그때는 새만금 잼버리증을 가져오시면 저희들이 나서서라도 한국전 참전 용사에 준하는 대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저희는 7회 또 찾아뵙도록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7회까지 왔네 우리가. 예, 진정한 리버럴리스트, 진정한 자유주의자들의 색다른 평론, 합창. 수준이 다른 평론, 수평, 네. 예, 수준이 다른 평론, 우리 뭐죠? 체게바라의 노래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이름도 모릅니까? 예. 4달러. 감사합니다. 4달러. 네,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안녕. 좀 쏘란 말이야 4달러.